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듀크 양자센터의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온큐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아이온큐의 전 이사회 의장이 스톡옵션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볼 건데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이온큐는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하더라도 순항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주가가 부진해도 홀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공부들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 8월 29일에 듀크 대학이 주도하는 팀이 256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위한 거대한 계획을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듀크 양자센터 이 연구진들이 다양한 과학적 응용 분야에서 고전 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는 양자 시스템을 최초로 시연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은 문제에서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다. 이 정도 잠재력만 보여줬는데 진짜 제대로 시연을 하고 그거를 또 상업화하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듀크 양자센터 하면은 머릿속에 벨이 울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듀크 양자센터의 센터장이 누구죠? 이제 아이온큐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과학자로 근무를 하셨던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여기에 디렉터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듀크 양자센터가 한다. 그러면 아이온큐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듀크 양자센터는 아이온큐와 함께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2026년 7월까지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에 관련해서 듀크에서 나온 거는 아이온큐가 가져가서 독점적으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듀크 대학에 주식을 얼마 정도 주기도 했죠. 자, 그래서 국립과학재단 산하에 있는 국립양자가상연구소라는 프로그램으로 1년간 100만 달러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된 노력인데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를 이제 양자 컴퓨팅을 사회에 이익이 되는 완전한 기술로 전환하고자 하는 과정을 촉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우위 수준의 이온 트랩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STAQ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이 국립과학재단으로부터 1,500만 달러 자금을 지원받아서 시작이 됐고 2024년에는 1,7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29년까지 연장이 됐다. 그래서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켄 브라운 교수, 이분이 또 누구냐? 아이온큐의 고문진을 보면요, 여기 이제 김정선 교수님이 과학 고문으로 계시고 케네스 브라운 교수 역시 고문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인데 이 양자 시스템 관련돼서 특화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 뭔가 제약이나 신자재 개발, 시뮬레이션 이쪽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 듀크 양자센터에서 이제 센터장인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개발하고 계시고 여기에 또 김정선 교수님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설립자가 아이온큐를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듀크 양자센터에 소속이 돼서 아이온큐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켄 브라운 교수님은 현재 23큐비트 길이의 이 큐비트로 이루어진 체인을 제어하는 데 성공이 됐는데 앞으로 50개 이상에 도달을 한다. 이 얘기는 또 뭐랑 상통하냐면 아이온큐가 최근에 2024년 8월 자료에서 64개의 바륨으로 이루어진 큐비트 이 체인을 구현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자금을 통해 더 넓은 공동체와 협력을 해서 기술적 과제와 잠재적 해결책을 식별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2026년에 256큐비트 수준의 기계 건설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랑 붙냐? 아이온큐의 목표가 2026년에 256큐비트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듀크에서 이거를 시작을 해서 26년 말쯤에 그걸 가져와서 아이온큐가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임라인이 일치하죠.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듀크 대학이 주도를 하는데 시카고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터프츠 대학 같은 명문 대학교들 이 STAQ 프로그램의 협력자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의 지금 리더인 듀크 대학교의 케네스 브라운 교수는 아이온큐의 고문진으로 이 설립 당시부터 함께하셨던 분이고 또 이 교수님은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김정선 교수님과 함께 듀크 양자센터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절대 아이온큐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256큐비트로 가기 위해서 혼자 하기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큰 연합체를 꾸려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순항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4EQ 이제 상업적 우위를 보이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내후년에 26년에는 256 큐비트가 나오면서 진정한 양자 우위를 실현하겠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 전 아이온큐 이사회 의장이 스톡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8월 28일에 폼 4가 나왔어요. 주요 임원이나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 변동에 대한 건데, 크레이그 베렛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사회 전 의장이셨는데, 이분이 32,050주를 5불 72센트의 스톡 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게 61,700주, 그리고 신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92만 6천주 되는데, 요거를 합치면 아이온큐 지분의 한 0.5%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아이온큐 주식을 홀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상장 시기에 이사회 의장을 하셨던, 어떻게 보면 제일 경험이 많았던 분인데, 올해 4월 26일에 피터 챕맨 CEO가 모두가 지지하는 하에 다음 이사회 의장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최근 8월 자료에도 보면은 이제 이사회에서 한 발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스톡 옵션을 행사했다는 거는 아이온큐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크레이그 베렛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아테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CEO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퀄컴에 인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구글의 상무로 가셔서 전무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인텔에서도 전무로 근무를 하고, 이제 아이온큐에도 이사회 의장으로 계셨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이제 로봇팔로 수술을 보조하는 그 회사에도 13년 넘게 이사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회사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에 있었고 좋은 기업들만 갔던 분인데, 이제 아이온큐에도 깊게 관여를 했고 여전히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리는 QWC 양자 세계 회의 관련돼서 소식이 하나 있는데, 퀀텀 싱글레리티 양자 특이점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트위터에서 아이온큐와 큰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QWC 참석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QWC 관계자가 그냥 티켓을 달라고 해라라고 해서 제가 혹시 몰라서 그러면 다음에는 티켓 좀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진짜로 참석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 컨텐츠를 다뤄준다면 티켓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티켓이 얼마냐면 1,500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2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올해 10월 중순에는 미국에 있는 시애틀, 아이온큐 시애틀 공장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독자분들 한 10분 정도 제가 함께 모시고 시애틀 공장 가서 이제 공장 투어도 하고 임원들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도 할 건데, 이제 아마 내년에는 제가 QWC에 참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11일에 아이온큐가 기조연설을 하는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라이브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하기로는 그때 내년 나올 64EQ 템포가 나와주면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크리스 먼로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고 아이온큐 고문인 켄 브라운 교수, 그리고 김정선 교수가 있는 듀크 양자센터가 2026년에 256 큐비트 수준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양자 우위를 보이는 양자 컴퓨터 구축 계획을 알렸죠. 그래서 아이온큐와 관련이 없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듀크 대학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카고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터프츠 대학도 함께 한다. 자, 아이온큐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듀크 양자센터는 아이온큐와 독점적 IP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온큐는 2026년 256 큐비트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출시하겠다라고 했죠. 타임라인도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창립자가 듀크 양자센터로 돌아간 것도 이제 머리 아픈 기업 일이나 뭐 컨퍼런스 참여한다거나 영업 활동, 뭐 팟캐스트 출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256 큐비트를 포함한 순수한 기술 연구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아이온큐의 전 이사회 의장이 아이온큐 스톡 옵션을 행사했고, 대부분의 지분은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신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99만 주에 가까운 0.46% 정도 지분을 홀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뛰어난 기업만 가서 그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기업의 주식들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좋게 보고 있어서 제가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총평을 내려보면 지금 매크로 상황이 뭐 경기 침체 이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또 주가가 부진하죠. 하지만 회사는 꾸준히 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하락장에 주가 부진에 희생을 당할 거냐, 이를 활용할 것이냐,
또는 이를 견딜 것이냐, 요거는 개개인들이 판단해봐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언큐가 기술적 로드맵을 그대로 잘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